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47년 서울 소방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소방서장이 어제 임명됐습니다. 주인공은 바로 중랑소방서의 이원주 서장입니다. 처음에는 소방서에 여자 화장실이 없을 정도로 소방 업무는 남성 중심의 조직이었다고 하죠. 첫 여성 소방서장으로 변화될 중랑소방서의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1월 9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구룡마을 개발이 최종 승인만 남겨둔 가운데 이주와 재정착 문제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아현동 웨딩타운 거리가 침체되면서 시설 현대화와 관련 산업과 연계한 상권 구축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자투리 공간에 나무 100만 그루를 심겠다는 마포구의 공기청정숲 조성 사업이 시작되면서 미세먼지 저감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경 성수동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민 4명이 병원으로 이송되고 3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국내 최대의 무허가 판자촌인 구룡마을 개발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강남구가 최근 사업 추진의 최대 관문인 실시계획을 서울시에 신청하면서 최종 승인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민들과 이견을 보이고 있는 이주와 재정착 문제는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한때 1,100여 가구가 마을을 이루던 구룡마을. 사실상 30여 년 동안 방치되다 지난 2011년 서울시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한 뒤 강남구와의 갈등 끝에 지난 2014년부터 공영개발이 추진됐습니다. 8만 평의 부지에 임대 1,100가구를 포함해 2,700세대를 짓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3월 서울시의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했다 보완 요구를 받은 강남구. 결국 환경과 교통, 재해 영향 평가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지난해 12월 31일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관련 기관이나 부서에 다시 협의 받아가지고 그 부서에서 원하는 사항을 해서 첨부해서 올렸거든요. 2월이나 한 3월 달쯤에 지금 인가하지 않을까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서울시는 구룡마을 개발 계획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보상을 거쳐 연말께 택지 조성에 들어가 내년에 착공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변수는 이주와 재정착 문제. SH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이주 대책으로 임대 아파트 공급을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일부 주민들은 분양주택 특별 공급이나 분양전환 임대 아파트 제공, 이주 임대료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10년 정도 산 사람한테는 전부 특별 공급을 해달라.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89년 1월 24일 이전 사람들한테는 분양을 줄 수 있다라고 그래요. 지금 서울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구시의 이주 대책이 미흡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미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그런 적극적인 대응을 할 것이고 박원순 시장의 퇴진까지도. 수년간의 논란 끝에 본격적인 개발을 앞둔 구룡마을에는 400여 가구가 선이주로 마을을 떠났고 현재 710여 가구가 남아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서대문구 아현 웨딩타운. 지난 1970년대부터 대표적인 웨딩드레스 전문 거리로 알려졌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권이 침체되고 있는 가운데 이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입니다. 오신영 기자입니다. 1970년대부터 웨딩드레스 전문 가게가 생겨나면서 아현 웨딩타운으로 이름이 알려진 서대문구 부가현동 일대입니다. 하지만 아현 웨딩타운은 70년대와 달리 웨딩드레스를 찾는 수요가 강남으로 몰리며 상권이 점점 침체됐습니다. 이 지역 20여 곳의 상인들은 웨딩드레스 대신 연주회복이나 애프터드레스 위주의 제작으로 생존 전략을 택했고 가격도 강남에 비해 20%에서 최대 40%까지 저렴하게 낮췄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예비 신혼부부 사이에서 허례허식을 지향하는 경향까지 생기며 애프터드레스 매출 역시 급감했습니다. 결국 이 지역의 한 점포는 지난해 매출이 평년에 비해 3분의 1가량 줄었습니다. 이쪽 같은 경우는 직원이 한 3명 정도 있어요. 3명 다.
그리고 웨딩을 해도 옛날처럼 화려하게 막 크게 하는 게 아니라 다 셀프 웨딩으로 많이 가니까. 이처럼 상인들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자 서대문구도 아현 웨딩타운을 포함해 북아현동 가구거리 일대 활성화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상인회를 중심으로 시설 현대화 등 지원 방안부터 논의해보겠다는 겁니다.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내시면 또 그것이 합당하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지원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마포구 아현동에도 지금 웨딩타운이 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양쪽이 상생하는 계획을 같이 세워서. 이 밖에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을 중요시하는 예비 신혼부부의 수요에 맞춰 2대 미용거리와 사진 스튜디오가 연계하는 종합상권 구축 방향도 제시돼 아현 웨딩타운이 기나긴 암흑기에서 벗어나 옛 명성을 되찾는 발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오신영입니다. 기해년 새해를 맞아 강동구에서 신년 인사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강동구청장은 경제와 복지를 기반으로 한 강동 발전의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성장과 분배에 집중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박영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새해를 맞아 강동구에서 신년 인사회가 열렸습니다. 강동 구민과 구청장, 공무원 등 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해 시작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신년사에서 올 한 해 구정 목표를 성장과 분배에 맞추고 경제와 복지 분야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천호대로변 복합개발과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구시가지 일대의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는 한편 세제 혜택 등의 폭넓은 규제 완화책으로 고덕 비즈밸리 육성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복지 분야에선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된 예산을 바탕으로 보편적 복지 가치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3월부터 시행되는 복지지원금 정책을 통해 출산 및 교육 장려 수당을 지급하며 다자녀 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구립복지관과 새로운 문화체육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해 광범위한 분야에서 복지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구 이제 55만 시대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처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동의 새로운 도약과 우리 강동 구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달리는 한 해가 되겠다고 약속을 드립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선 강동 구민대상 시상식도 진행돼 강동구 발전에 헌신한 주민과 단체의 노고를 치하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박영찬입니다. 최근 단지 내 학교에 혁신학교 지정을 두고 송파 헬리오시티가 떠들썩합니다. 주민 반발이 거세지자 일단 서울시 교육청은 1년간 혁신학교 지정을 유보했죠. 와디쇼 이번 시간에는 혁신학교 갈등이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짚어봤습니다. 태윤영 기자입니다. 서울시 교육청과 송파 헬리오시티 주민 간의 갈등은 단지 내 학교의 혁신학교 지정을 두고 시작됐습니다. 교육감 직권의 일방적인 혁신학교 지정에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며 갈등은 격화됐습니다. 지난해 12월 간담회 자리에선 양측의 크고 작은 충돌도 빚어졌습니다. 다쳤어요? 그래, 윤석구가 넘어졌잖아! 혁신학교 지정을 두고 갈등을 빚은 학교는 제 뒤로 보이는 가락초등학교와 여기서 500여 미터 떨어진 해누리 초중학교입니다. 현재 3월 개교를 앞두고 공사가 한창입니다.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자 결국 서울시 교육청은 입장문을 통해 단지 내 혁신학교 지정을 1년 뒤로 유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년간 예비 혁신학교로 운영한 뒤 학교 구성원의 동의를 얻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태의 원인인 혁신학교는 무엇일까? 교육당국은 교과서 중심의 획일적인 교육 커리큘럼을 따르지 않고 창의성과 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새로운 학교 모델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사와 학생은 자발적으로 수업을 이끌어가야 하고 25명 내외가 참여할 수 있는 토론과 체험활동 위주의 수업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경기도에서 처음 도입된 혁신학교는 13개로 시작해 현재는 전국에 1,500여 개로 급증했습니다. 2011년 혁신학교가 처음 도입된 서울의 경우 올해까지 213개로 확대됐고 앞으로 개교하는 학교는 혁신학교 지정이 추진됩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교육청은 2022년까지
혁신학교가 250개를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토론식 수업이 많아지고 학생들이 스스로 하는 그런 활동들을 중심으로 한 수업들이 많아지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혁신학교에서 생긴 경험들을 일반 학교에 골고루 확산시켜 나가는 걸 중심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 상당수는 혁신학교로 인해 기초학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교사 재량 수업이 강조되는 만큼 교과서 중심의 기초 지식 습득이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교과서 진도를 다 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은 다음 학년에 들어가서 전 학년에 배우지 못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듭니다. 이런 이유로 지난해 10월 구로구의 온수초등학교에선 혁신학교 전환을 두고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교사 역시 혁신학교가 달갑진 않습니다. 혁신학교로 지정되면 예산 지원으로 업무가 과중될 수밖에 없는데 교사 정원 확보 등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혁신학교로 지정된 송파구 위례신도시의 송내중학교는 학부모에 이어 교사까지 반발하며 올해부터는 일반 학교로 전환됩니다. 혁신학교라고 해서 선생님을 더 추가로 배정해주거나 업무에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그게 이제 반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거죠. 또 혁신학교 취지에 맞는 자율적인 수업이 강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늬만 혁신학교인 경우가 많다고 말합니다. 혁신학교에 대한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시점에 교육당국이 정책적으로 몸집만 키우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혁신학교가 확대만 되다 보니까 자율적으로 어떤 혁신교육 모델을 구축해서 운영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무늬만 혁신학교인 경우가 또 내부적으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한 검증과 또 성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문가들도 규모를 늘리는 것보단 내실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또 성공 모델을 제시해 혁신학교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암기식 그런 또 문제풀이식 교육을 시키는 것은 사실 아이들 이제 자기성을 다 죽이고 우리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혁신학교에서 이제 성공한 모델을 다른 학교들이 이제 전파를 시켜서 그걸 이제 제대로 또 이제 다른 학교에 적용하는 이런 형식으로 가야지 맞는 거지. 구로구의 온수초등학교와 위례신도시의 송내중학교에 이어 헬리오시티 사태로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선 혁신학교. 창의적 인재를 육성한다는 기존 취지와 달리 정작 교육 현장에선 학부모에 이어 교사들까지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혁신학교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 교육당국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집중 취재 와디슈 태윤영입니다. 성동구 성수동의 한 아파트 유리문 사이로 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아파트 10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인근 주민 3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일었습니다. 이 중 주민 4명이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구조대는 주방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같은 시각 강북구 미아동의 단독주택에서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로 거주자 67살 김모 씨가 2도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주택 일부가 소실돼 12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지난해 마포구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동네 곳곳에 공기청정숲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투리 공간을 찾아 향후 4년간 나무 100만 그루를 심겠다는 계획인데 그 포문이 열렸습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마포구 공덕동의 한 언덕길입니다.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인도를 따라 작은 녹지대가 조성됐습니다. 왕벚나무를 비롯해 황금 사철 나무까지 암석원과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의자도 갖췄습니다. 폭 5m의 인도를 반으로 나눴습니다. 유휴 보도폭을 유지한 채 나머지 공간으로 작은 정원을 마련한 겁니다. 인근의 또 다른 곳, 쓰레기와 폐자재가 넘쳐났던 나대지는 주민 쉼터로 탈바꿈했습니다. 50제곱미터가 채 안 되는 공간이지만 소나무와 화약목을 비롯해 750여 주의 나무가 식재됐고 주민들을 위한 운동기구도 마련됐습니다. 쓰레기가 있었는지 이거 만들기 전에 여기 안 왔어요. 그랬는데 이거 만들어 놓고는 내가
운동사만 나와가지고는 여기 이러고 앉아있죠. 마포구가 공기청정숲 만들기 포문을 열었습니다. 공기청정숲은 도로변 유휴부지나 자투리 땅을 활용해 2022년까지 10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 미세먼지 저감은 물론 도심 열섬화 현상 완화를 위한 것입니다. 지난해 경의선 선영의 숲을 만들면서 이미 22만 8천여 그루의 나무를 식재했습니다. 올해는 본격적으로 자투리 땅과 교통섬, 등하굣길, 콘크리트 다리 위 등 26개 지역에 총 7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나무를 심을 계획입니다. 최근에 이제 기후 변화가 이제 심해지고 있잖아요. 폭염이라든가 미세먼지 그다음에 황사 현상이 기후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100만 그루를 식재를 하게 되면은 녹지도 44만 평방미터가 늘어나게 되고. 한편 마포구는 공기청정숲 4개년 사업으로 미세먼지의 경우 11톤이, 이산화탄소는 약 300톤가량이 저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서울시 평균을 밑돌고 있는 1인당 공원 녹지율도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지난해 서울시와 성동구는 여러 차례에 걸쳐 서울숲의 과학문화미래관과 명품도서관을 짓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확인된 바로는 도서관 건립은 계획에서 철회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보도에 조성엽 기자입니다. 지난해 3월 열린 서울숲 일대 기본구상 발표 현장입니다. 이날 3표 레미콘 이전 용지에 과학문화미래관을 짓는다는 것 외에 또 다른 관심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소음과 먼지 등으로 민원이 들끓었던 서울숲 뚝섬 승마장 활용 방안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원호 구청장과 서울시는 뚝섬 승마장 용지에 명품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숲과 어울리지 않는 승마장을 조속히 이전하고 우리 아이들의 꿈이 자라는 도서관을 지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원순 시장 역시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 서울숲 도서관 건립을 약속했습니다. 서초구에 있는 국립중앙도서관에 맞먹는 대규모 도서관을 만들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시가 이와 관련해 도서관 용지 선정 용역을 발주했는데 여기에 서울숲은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숲 용지는 사실상 도서관 건립 계획에서 철회됐다는 것. 시 관계자는 서울숲엔 이미 대규모의 과학문화미래관이 들어서기로 한 만큼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도서관은 다른 곳에 짓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카고와는 이제 과학관이 또 같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두 개가 같이 들어가게 되면 서울시 이제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제 그게 정당하냐 이런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른 부지를 저희가 좀 그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좀 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접한 일부 주민들은 서울시와 성동구청 게시판 등을 통해 사실 확인을 요구하는 중 도서관 건립에 대한 부푼 꿈을 안고 있었던 만큼 주민들의 불만은 쉽사리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시인 신경림과 조지훈 등 성북구에 살며 작품을 집필한 여러 문인들이 있습니다. 한국의 대표 소설가인 박완서 작가도 그중 한 명인데요. 성북구가 이런 문인들을 발굴하고 알리기 위한 릴레이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만턴 싱어는 누가 다 먹었을까? 그 남자네 집 등을 집필한 박완서 작가. 세상을 떠난 지 8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녀의 작품은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자전적 성격의 소설을 써온 박완서 작가의 작품엔 특징이 숨어 있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공간을 작품의 배경으로 등장시켜온 것. 성북구 도남동 일대에 거주하며 집필한 소설 그 남자네 집에도 1940년대 당시의 성북구의 모습이 고스란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료, 아카이빙 자료들뿐 아니라 예술가들과 같이 협업을 함으로써 관람자들이 이제 문학인에 대한 전시도 가능하구나, 또 이렇게 재밌을 수 있구나, 또 입체적으로도 그 문학가를 알 수 있는, 문학인을 알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성북구가 소설가 박완서를 재조명하는 전시회를 마련했습니다. 그녀가 10년 가까이 성북구에 거주하며 많은 작품을 집필해온 만큼 지역을 대표하는 문인으로 선정한 것. 성북예술창작터에서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는 크게 두 가지 테마로 나뉩니다.
전시관 1층에선 그녀가 소설을 집필했던 공간에 따라 대표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이곳엔 박완서 작가의 작품을 읽어볼 수 있도록 도서가 마련됐고 작가의 글귀가 담긴 엽사가 비치돼 있어 누구나 소장이 가능합니다. 전시관 2층엔 작가 개인의 삶을 조명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졌습니다. 박완서 작가의 결혼식 동영상과 생전 강연 모습을 만나볼 수 있고 박완서 문학의 원형이자 기원이라 할 수 있는 박수근 화백과의 인연 등 개인사를 살펴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박완서는 이런 사람이다. 여성주의적인 작가다. 아니면은 중산층의 허위를 비판한 작가다. 이런 식의 선언적인 어떤 단일한 프레임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좀 균형 있게 박완서 선생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좀 두었습니다. 그동안 성북구는 시인 신경림과 조지훈 등 지역 문인들을 조명하는 문인 전시회를 기획해왔습니다. 현재 열리고 있는 박완서 작가의 전시회는 4번째 기획전으로 이달 22일까지 성북예술창작터에서 진행됩니다. 딜레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이혜진입니다. 강남구가 다음 달 10일까지 양재천 영동 4교와 5교 사이 벼농사 학습장에 얼음썰매장을 운영합니다. 썰매장은 폭 18m에 길이 68m 규모로 수확이 끝난 논에 물을 가두어 자연적으로 얼린 공간입니다. 썰매 대여료는 1,000원으로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휴일에 상관없이 매일 이용이 가능합니다. 강남구는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매일 오전과 오후 한 차례씩 빙판 상태를 점검합니다. 지난해 만 65세 어르신 교통카드를 받으신 저희 어머니가 의외로 기분이 언짢다는 말씀을 하신 게 기억납니다.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의 나이는 72.5세로 나타났습니다. 65세보다 7살 이상이 많죠. 아직은 젊다고 생각하는 노인들. 행여나 우리 사회가 너무 빨리 노인이라는 굴레를 씌운 건 아닌지, 그래서 부작용은 없는지 살펴보는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